근데 기업이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태워 없애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상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서둘러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수혜를 받게 될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차 상법 개정안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기다렸는데 이제 국회 상정이 됐습니다. 이제 통과가 곧 될 텐데요. 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그에 앞서서 네. 오늘 증시에서 보니까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했던 네. 삼성전자는 20만 원, 그렇죠. SK하이닉스는 100만 100만 원, 원. 네. 이른바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장중에 달성했는데 야, 네.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가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좀 버블이 아닌가, 고평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주식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 기업이 가치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붐, 특히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장기 사이클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영업이익률 속도가 지금 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늘어나는 예, 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작년 같은 경우 한 40조 원 정도가 이제 찍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100조 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소 100조. 예, 그렇다 보면은 영업이익률만 해도 지금 사실 15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작년 4분기 주가가 사실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게 삼성전자에 한 15만 원, 16만 원대였거든요. 4분기 이제 이 영업 실적까지 나왔던 게 예. 그럼 거기서 영업이익률 150%또 적용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지금 그만큼 여기에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 예. 지금 보기엔 되게 빨라요, 속도가. 주가가 네.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 영업이익 전망치의 속도는 더 빠릅니다. 네. 그것을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이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먼저 제시를 할 정도입니다. 아, 글로벌 IB.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보는 것은 목표 주가죠. 예.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최소 지금 100조 원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삼성전자. 예, 예. 네. 지금 뭐 140조 원까지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크게는 그리고 2027년도에는 317조 원까지 보면서 전 세계 가장 큰 영업이익률을 엔비디아도 제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2027년에 그런 전망까지 있어요? 네, 지금 모건 스탠리가 또 그렇게 내놨습니다. 아, 모건 스탠리.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에서 리서치 하우스들은 네. 따라가지 못해요. 네. 해외 리서치 하우스들이 먼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기관들 꼭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요. 국내 기관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네. 국내에서 보는 게 틀리죠. 왜냐하면 그래요? 글로벌 반도체라는 것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내수용이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글로벌 회사들이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렇다면 그 영업이익률에 맞춰서 네. 만약에 주가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올해 한 150%, 15만 원에 150%면 사실 어떻게 보면 40만 원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죠. SK하이닉스 작년에 40조 원 영업이익 찍었어요. 2025년도에요. 네. 올해 지금 최소 120조 원 보고 있습니다. 네. 110조 원이면 지금 영업이익이 200% 지금 네. 거의 뭐 20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속도를 지금 주가가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주가가 이미 많이 평가 이익이 올라 있는 상태니까 뭔가 이 시점에서 조금 차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어느 시점이 좋을까 이걸 뭐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한다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예. 근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까지 해라. 갖고 계셔라.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까지. 네. 어. 올해 한 뭐 제가 150, 200%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에서 50%, 30%, 20% 네. 그때까지는 갖고 계셔야죠. 네, 영업이익률 아니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오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의 주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제 국회 통과가 정말 임박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할 텐데 우선 자사주 소각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이미 1차가 지난해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7월 22일 그다음에 8월 25일 되게 빨리 했었어요. 1, 2차가요. 근데 3차가 지금 보통 한 6개월이 상 지금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일단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했다.
아. 자본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산이 아니라 자본이다. 예, 자본이다. 예.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돼요. 음. 예, 자산이면은 회사 가치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예, 자본이면은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고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으로 명시를 하고 취득일 이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년 이내 소각 원칙.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이 있잖아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6개월 유예 기간을 좀 부여하기 때문에 네. 1년까지 합치면 1년 6개월 정도의 안에 이제 소각을 해야 되고요. 네. 이런 소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해라. 주총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를 담보로 앞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요. 네. 인적 분할 시에는 자사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배권 남용을 막는 규정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이사 개인한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들한테죠.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사주는 뭐 바로 이제 매입하자마자 예. 보통 한 달, 두 달 내에 다 소각을 해버려요. 그게 관행이에요. 네, 관행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딱히 돼 있지는 않지만은 소각 의무화가 안 돼 있지만. 예. 거기 같은 경우 왜냐하면 다 자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샀다는 것은 내가 주주들을 위해서 샀다는 건데 예. 그럼 주주들을 위해서는 이건 소각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배당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 문제들이 아니라 네. 이제 이 혜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요인들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갖고 자본 시장을 조금 더 클린하게 더 만들겠다 이런 지금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외국은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는 관행 때문에 이 정착이 돼 있고 우리는 그걸 자산으로 생각해서 기업이 자산으로 활용하고 또 대주주들이 활용해 왔으니까 그걸 못하게 지금 자본으로 딱 명시정하는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인데 그래서 제게는 여전히 자사주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좀 재량껏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여당에 자꾸 요구를 했는데 그 여당은 이제 수용을 하지 않고 일부 보완책은 조금 허용했다면서요? 어떤 걸 보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사실 보완책도 좀 충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조건에 한해서 네. 회사가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보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특정한 일이 있다. 뭐 임원들 스탁 옵션을 줘야 된다. 그렇다면 미리 또 자사주를 사야 되잖아요, 주식을.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또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통신이라든지 항공회사들 예. 이제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 3년 이내 여기는 기간. 여기는 좀 기간을 좀 더 준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전기통신사업부에 따라서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요. 네. 근데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이 49%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더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다 틀어 막은 건 아니고 예. 일부 좀 약간 숨통은 좀 틀어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자사주를 갖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난치는 거죠. 장난을 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분도 없는데 자사주를 갖고 지배구조를 근간을 뒤흔들어 갖고 나머지 주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엉망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자사주라는 게 이제 의결권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은 대주주들이 이걸 이제 누구한테 팔거나 또는 뭐 바꾸거나 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데 그렇다 보면 M&A라든지 또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때는 그동안 자사주를 조금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거의 못 하게 되니까 상당히 조금 대주주로서는 조금 자기들 기준하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사실 대주주분들이 힘드신 거죠. 그런데 대주주분들도 자기 지분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분들도 사실 그동안 너무 타이트하게 자기 지분 조금 갖고 회사 전체를 움직이려고 했을 경우죠. 네. 이럴 경우 사실 지배구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불공정하게 돼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M&A라든지 아니면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때 보면 항상 보면은 형제간에 휘말려요. M&A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계속 악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경우에 사실 그럴 경우에 이제 소버린 펀드 같은 것들이 막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나오는 게 겁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M&A를 방어하는 것은 사실 경영권 방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이즌 필이라든지 포이즌 필. 예,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예. 뭐 황금주 발행한다든지 초다수결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들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무조건 지금 대주주분들이 예. 이것을 안 된다라고 지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예. 무조건 반기를 못 드는 이유가 나머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채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정부 입장은 다른 것보다 안정적으로 일단 니네가 자신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방어를 해라.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네. 뭐 가장 큰 것은 일단은 뭐 투자가반들이 봤을 때는 금융시장 자체가 일단 클린해질 수 있는 정상화된다 뭐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내가 골라낼 수 있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유도해 주는 거죠. 네. 기업들로서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말씀하신 또는 경영권 방어 장치의 주요 수단이 하나 없어지니까 아까 다른 문제 황금주라든지 포이즌 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허용이 되기를 바랄 텐데 그게 과연 재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그쵸? 있겠고요. 상당히 재계는 좀 걱정을 하고 있던데.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 기대감이 그동안 쭉 올라왔는데 이미 뭐 많이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통과되면 한 번 더 상승 엔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재밌는 게 자사주 관련돼 있는 수혜주 안에서도 예.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주에서 네.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을 예. 뭐 가장 큰 데가 일단 지주사들이 가장 높아요. 지주회사들. 지주사들은 이제 자사주를 갖고 있을 밖에 없죠, 사실은요. 예.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금융업종. 특히 이제 신영증권, 뭐 미래세증권, 증권사, 은행주, 보험사 이런 금융사들이 예. 자사주 비중이 좀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여기는 사실 대주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주주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자사주를 갖고 회사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좀 강했죠. 예. 네. 세 번째가 이제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제조? 예, 예. 두산이라든지 영풍, 신세계, 셀트리온 같은 어떤 유통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 유통회사들은 대부분 보시면 사실 패밀리 기업들을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사주를 갖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을 딱 보시면은 예. 은행주하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다른 호재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사주 그것뿐만 아니라 예.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배당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배당 확대. 그렇죠. 네.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요즘 금리가 계속 동결되면서 이제 그 림이죠. 넷 인터레스트 마진도 좀 커지는 그런 수혜도 있었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 시장이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증시가 좋으니까 여기서 영업이익도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들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선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상법 개정, 특히 이제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PBR을 많이 보거든요.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이요? 비율을 네. 보는데 이미 이제 예를 든다면은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PBR이 한 1.5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은행주 얘들 PBR이 1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낮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군요. 딱 1년 전만 해도 예. 0.7배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1.5배까지 이미 PBR이 올라갔어요, 은행주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미래세증권을 보면은 PBR이 지금 3.2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PBR의 미래세증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PBR이 전반 평균적으로 한 4.5에서 5배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뭐 접근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주하고 은행주들은 많이 올라 있어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성장 모멘텀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거는 갑자기 오르고 그랬어요? 오늘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던데 왜 그랬어요? 이거? 특히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 롯데, 손보라든지 DB손해보험,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PBR이 0.5배가 안 됩니다. 아직도. 여기는 다른 성장 모멘텀이 없었어요. 무슨 실적이 좋아지는 거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딱 나왔을 때 잠깐 반짝했다가 네. 한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3차 개정에서 하나의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됐는데 오늘 또 이제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몰라갖고 네. 지금 스탠바이 중이고 예. 뭐 또 증권사라든지 지금 화재 쪽에서 예. 좀 문제 생긴 것들이 지금 나와갖고 오늘 좀 밀렸는데 예. 요건 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지주사 중에서도 네.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큰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이미 PBR 같은 걸 다 통해서 올라왔는데 예. 유통업들이에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예. 신세계 이마트, AP라든지 뭐 LG 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은 예. 여태까지 사실은 이런 PBR 적용을 많이 못 받았어요. 네.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그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소각하려고 하는 계획도 별로 없었군요. 없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주사 중에서 유통업 쪽, 유통업 쪽 회사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요거에 또 반영을 받아서 지금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예. 그냥 자사주라는 게 그냥 무조건 PBR 낮은 회사들을 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안에서 선순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별로 얼만큼 지금 PBR이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사주에 대한 영향력이 얼만큼 있는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자사주를 빼도 사실 뭐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해갖고 지금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주요 업종이 이제 자사주가 많아서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실적 뒷받침 없는 상태로만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가려야 되겠는데 투자자들이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상법 개정 이번 3차 상법 개정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자사주 소각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벤트 하나에 맞췄을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그것만 갖고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아까도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상법 그렇죠. 개정을 말씀드렸어요. 예.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지배 구조를 계속 개선해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투자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이랬을 경우에 가장 큰 게 어디냐면은 예. 사실 재벌이라든지 대형주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큰 부담은 없어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코스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게 지금 1,800개 종목인데 사실 반 정도 900개 종목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절반이나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금감원에서 올해만 해도 150개에서 200개를 퇴출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다급하게. 예. 그렇다 보면은 이런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특히 자사주 소각까지 다 합쳐갖고 전반적으로 뭐 좋은 회사는 계속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문제가 있던 회사들이 좀 클린화 된다던가 예. 아니면 퇴출돼 갖고 시장 자체를 예. 좀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로 사실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갖고 지수를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수의 안정적 특히 증권 시장을 안정화해야 되는 이 밸류에이션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